수도권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이 10%를 돌파하는 등 이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간 부산의 부동산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의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이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한 달간의 이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신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을 이야기할 때 계속 사상 최고, 사상 최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국적인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평균 상승률이 약 0.3%. 예. 이것을 한 달 그리고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은 한 10% 내외 정도의 상승률에 준한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폭이나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시도별로 봤을 때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지역에서 모두 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경기도 지역이 가장 높고요. 예.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충남, 인천, 그리고 기타 전북, 대전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부산 지역도 전국 평균에 준한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에 비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덜 올라갔던 사상, 영도, 연제 예. 그리고 특히 기장군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기장군의 경우에는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우리 부산 지역 평균보다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의 구군별 주택가격 동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 그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이 다소 주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비규제 지역 그리고 그동안에 가격이 좀 덜 올라갔던 지역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다 오름폭에 올랐고 그리고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전국의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 비교해본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역이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낮아진 반면에 예. 그동안의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중에 해당됐던 기장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다. 예. 따라서 우리 지역의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른 첫 번째 특징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예.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장군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올라갔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재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예. 이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는 말 그대로 극초 단계에 해당되는 재개발 이러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사하구, 그다음에 부산 진구, 그다음에 수영구, 그다음에 연제구 등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른 동의서가 진구되고 있는 재개발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도 가격이 여전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소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그 혼란스러운 면과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매우 높게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호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높게 올라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가
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새 아파트 중심으로 한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부산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있었고 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9주째 0.2%대 상승률을 꾸준하게 보이면서 올해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급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요. 그 전국적으로 주택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 무주택자분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서 수요로 크게 그 바뀐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2030 세대 분들까지도 워낙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는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선 것들이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지금같이 가격 상승이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조금 더 전세를 살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워낙 전세 가격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전세를 살래야 살 수도 없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이 이제는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집값, 지역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전세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것들도 지금 같은 가격 상승을 이끈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막 시작하려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상당한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실제 수요로 나타나서 투자적인 수요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는 것들도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번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 이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서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부산의 제2의 도시인데 서울이 수도권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감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기타적인 원인으로서는 뭐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매우 크게 유지가 되면서 예. 저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상품을 찾지 못하고 그 저금리에 따른 돈들이 부동산으로 집중됐던 것들도 기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산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나올 정도인데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집값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상 봤을 때 한 번도 잡겠다라고 많은 공약을 내놨고 또 그 각 정권별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사실상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공급만큼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서 결국은 집을 많이 져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빠르면은 향후 2, 3년, 늦어도 4, 5년 후에는 상당한 그 입주 물량, 즉 공급 과잉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특단의 어떤 조치는 나올 만한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공급량을 빨리 당겨서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리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세금 대책, 그다음에 금리 대책 같은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지 않지만 예. 아마 금리와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공급을 꼽아주셨는데 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또 오피스텔이 최근에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주택에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요. 예. 집을 살래야 집도 없고 또 분양한 아파트도 적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게 되면은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높은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주택 중심으로 한 규제 시장이 너무나 많은 흔히 말하는 옥죄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는 예. 이 옥죄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다른 투자 상품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라든지 예. 생활형 숙박시설 더 나아가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 그동안에 비주택으로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비주택 중심으로 해서 예. 여러 가지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들이 현재 상태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비주택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높아졌는가? 예. 일단은 주택과 비교해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거주지 제한도 필요 없고 또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내 것으로 하기 위한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주택 시설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살 때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사는데 이 빚을 내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비주택 시설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 그래서 내 돈이 적더라도 비주택 시설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10분 발휘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주택과 비교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팔 때, 살 때 세금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보유세도 적고요. 또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 형태로 중간에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렸던 비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에 묶여 있는 주택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덜한 비주택으로 관심이 쏠리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오피스텔에서 이 세입자들의 불법 공유 숙박 영업으로 네. 인해서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행정기관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근절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계속해서 비주택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말씀드렸던 용어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제가 비주택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거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주거 목적이 아닌 비주거 시설, 예를 들자면 임대를 둔다든지 또는 숙박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구입을 해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주택이 아니다라는 기본 관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즉 주택으로 이용하시려고 하신 분과 나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샀기 때문에 숙박업, 각종 단기 임대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소유자들 분 간의 갈등 현상이 지금 표출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법적인 특정 어떤 목적으로 그 법을 제정하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데요. 예. 사실상 지금은 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그 계층이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정 계층의 편을 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이 두 소유 계층을 좀 어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는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몇몇 가지 법안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두 계층이 완전하게 하나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라고 딱 법으로 무 자르듯이 가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여러 가지 갈등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주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소유자분들과 비주택, 즉 단기 목적이라든지 숙박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계층분들 간의 불편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것들을 분양 시기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된다. 특정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행 규정을 예. 바로
재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쳐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하락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무주택자분들과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불안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지 또는 예. 좀 안정화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을 사야 할지 좀 기다려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예. 뭐 이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봤을 때 앞으로 최소 2, 3년간 약상승세이지만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2, 3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요. 공급이 정말 많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는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 2, 3년간 정도는 공급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약상승세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거래는 매우 극심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약상승세를 띠더라도 올라가는 지역과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극심하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향후 2, 3년간은 약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요. 그 무주택 가구주가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이십니다. 예. 이 4가구의 무주택 가구주 분들 중에서 지금 2가구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을 살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2가구에 해당되는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 무주택자이신 분이 내가 실수요자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내가 집을 살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투자적인 목적으로 집을 사시려고 하는 의향이 크신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투자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예. 앞으로 공급 과잉에 따라서 약상승세 이후 조정 장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 워낙 주거 선호도가 높은 투자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타당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반대로 투자성보다는 내가 정말 지금 안타깝게 전세난을 좀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생길 시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나서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전세를 좀 더 거주하시다가 내 목적에 맞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이 기다리는 동안에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예. 신규 아파트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델타시티 등 우리 지역에 신도시 분양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신도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실수요자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택 구입은 미루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9월 한 달간 부동산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수도권과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